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풍주, 시나즈가 사네미와 네이코가 러브라인이 생긴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네미와 게냐가 한 팀이 되어 상현육, 상현호, 상현사고니까지 대체한 후 무한성에 가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의 보자님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네이코는 도마가 다가오자 위험한 온이라는 걸 알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취했는데 도마는 너무 경계하지 말라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다가왔죠. 네이코는 곧바로 뛰어가 도마에게 발차기를 날렸는데 도마는 철부채를 사용해 그대로 네이코의 다리를 잘라버렸고 네이코를 마치 어린아이 가지고 놀듯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코는 열이 받아 폭효를 시연해 도마에게 날려봤지만 도마가 더 넓은 범위의 얼음 혈기술을 날려 그 폭혈을 집어삼켜버렸죠. 도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고 오니들을 공격하는 오니가 있다길래 잔뜩 기대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참 아쉽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아무리 힘을 짜내서 덤벼왔지만 도마와 네이코는 전투 능력 차이가 극명하게 날 뿐이었죠. 도마는 저처럼 강해지고 싶죠? 저와 한 몸이 된다면 당신도 강해질 수 있답니다. 라고 하며 손짓했고 네이코는 절망스러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의 참기의 나라와 도마의 팔을 베어버렸고 감히 내 여자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사네미가 화가 난 표정으로 난입을 했죠. 도마는 그의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내 여자? 당신은 인간인데 혹시 인간과 오니가 사랑이라도 빠져버린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이 아이는 오니가 되기 전 인간이었고 예전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 그러니 너 따위 녀석이 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다 라고 했죠. 도마는 크흐 웃으며 원래 임자가 있는 여자를 뺏어 죽이는 게 더 즐거운 일이지요 라고 하며 얼음창을 소환해 사네미에게 마구 날렸습니다. 사네미는 그 얼음창을 바람의 호흡으로 막아내며 거리를 조절했고 원거리 싸움에서는 자신이 불리하니 근거리에서 싸워야 했다며 도마 쪽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죠. 도마는 그래 어서 와보세요 라며 씩 웃었는데 그 순간 네이코는 사네미를 덮쳐서 도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네미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당황했는데 네즈코가 어떤 눈빛을 보내자 사네미는 느낌적으로 저 오니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알아먹었죠. 자세히 보니 도마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흩날리고 있었고 접근했을 때 그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게 느꼈습니다. 도마는 그 꼬맹이가 당신이 죽는 걸 조금이나마 늦춰졌군요. 하지만 어차피 내게 접근하지 못하면 나를 죽일 수 없답니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원거리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그에 사네미의 몸 곳곳이 얼음에 베어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사네미 옆에 있던 에이코는 사네미의 피냄새를 맡게 되자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까보다 훨씬 강력한 폭혈로 날아온 도마의 얼음들을 전부 태워버렸고 도마에게 접근해 강력한 발차기 공격을 날렸죠. 도마는 맹수처럼 밀고 들어와 공격하는 네이코의 힘에 순간 당황했고 네이코의 주변에 자꾸만 뿜어지는 폭혈의 불길에 도마 주변에 에워싸고 있던 얼음들이 녹아버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네미가 도마에게 접근해 바람의 호흡 공격을 했고 도마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며 철부채로 사네미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도마는 순간 엄청난 취기가 일어나며 머리가 핑 돌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죠. 사네미와 네이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동 공격을 퍼붓었고 사네미는 집요하게 베었을 때 가장 아픈 부분들만 공격해 도마에게서 비명이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네이코의 폭혈은 도마의 피부를 태워 상처가 재생되지 못하도록 했기에 그 고통은 더욱더 참혹했죠. 사네미는 네이코를 노린 대가로 영원히 고문을 해주고 싶지만 지금 좀 많이 바빠서 말이지 라고 하며 도마의 목을 쳤고 도마는 목이 베이지 않으려고 얼음으로 목 부분을 두껍게 방어했는데 네이코가 발로 사네미의 칼을 차 밀어 넣어버렸고 그대로 도마의 목이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와 게냐는 상인을 코쿠시와 마주쳐 싸우고 있었는데 아카자의 신체력을 흡수한 게냐임에도 불구하고 코쿠시보의 압도적인 실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케냐의 혈기술 총알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지만 넬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코쿠시보를 맞출 수가 없었기에 무용지물인 상태. 다만 코쿠시보의 다레옵 장벽으로부터 탄주로를 지키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 그 실력으로 아카자와 다른 상인의 오니들을 흡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네가 신체 능력을 높여도 싸움 기술이 형편없으니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했죠. 케냐는 이를 부득 깔며 사네미 형이 올 때까지 버틴다면 형이 어떻게든 해줄 거라며 형이라면 저 자식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무리 사네미 형이라고 해도 저 정도의 오니를 이길 수 있을 리가 라며 반쯤 포기 상태가 되었죠. 코쿠시보는 또다시 다가와 다레옵을 휘둘렀고 케냐는 그것을 막아보려 덤볐지만 몸이 갈갈기 베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능력 자체는 사형급이기에 곧바로 재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코쿠시보는 그 재생력은 귀찮구나 라고 하며 케냐의 심장에 칼을 내리꽂았죠. 그러자 케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코쿠시보는 이 녀석은 이렇게 있어라, 다음은 이 녀석이다 라고 하며 탄지로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의 호흡과 함께 사네미가 나타났고 너 이 자식 감히 내 동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겠다? 이 녀석을 갈갈기 베어주마 라고 분노를 터뜨렸죠. 코쿠시보는 도우마 녀석은 퇴치당한 건가? 라며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겉보기에 사이미는 도우마를 이길 만큼의 실력자는 아닌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미는 곧바로 바람의 호흡으로 코쿠시보에게 마구마구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는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맞받아쳐 사이미의 몸 곳곳에 베어버렸죠. 케냐는 형! 이라고 외치며 걱정했고 사이미는 크크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고 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네이코가 옆에서 튀어나와 코쿠시보를 기습해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이미 그 기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피하며 네이코를 베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사이미의 희열이 발동되며 코쿠시보를 취하게 만들었고 사이미는 지금이 기회라며 아까 도우마를 해치웠던 것처럼 코쿠시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입친 세계로 그 공격을 대피해버렸고 사이미와 네이코는 코쿠시보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죠. 사이미는 진짜 이게 안 통한다니 이 자식을 어떻게 이겨 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쿠시보의 몸 상태는 디버프 상태에 걸렸기에 압도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고 그때 탄지로 역시 헤어업으로 뛰어들어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코쿠시보는 그 공격에 맞서 이들을 상처에 입히기 시작했고 사이미는 네이코와 케냐, 탄지로가 코쿠시보에게 당하고 있는 걸 보자 엄청난 분노와 죄책감,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빠에게 엄마나 동생들이 맞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느낌과도 비슷했죠. 그때 그런 자신의 아빠를 한 번에 때려 눕혀버렸던 탄지로가 떠올랐고 탄지로가 사네미에게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존재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배웠던 모든 세포를 집중해 자신의 몸과 상대방의 몸을 느끼는 감각. 그 순간 사이미는 끌어넘치는 분노가 한 곳으로 모였고 그것이 반점으로 드러나며 몸의 신체력을 급상승시켰지만 마음 자체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코쿠시보의 모든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사이미는 빠르게 뛰어가 코쿠시보를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코쿠시보는 사이미의 공격이 내비치는 세계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이 녀석 역시 나와 같은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이미는 탄지로 아저씨 말대로 탄지로 네이코를 꼭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하며 기획해서 코쿠시보를 베어냈고 케냐는 역시 우리 형이라니까 이라고 하며 사기가 올라 자신도 모든 힘을 짜내 혈기술 총알을 코쿠시보를 향해 쐈죠. 코쿠시보는 그 총알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회피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폭혈을 감은 발차기로 그 총알의 궤도를 들어버렸고 그 총알은 정확히 코쿠시보의 심장을 꿰뚫으며 온몸을 불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사이미에게 지금이야 라고 외치며 헤어업을 시연했고 사이미 역시 바람의 호흡을 시연해 함께 코쿠시보의 목을 양쪽에서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탄지로 남매와 사네미 형제를 보며 한쪽이 오니가 되었지만 서로 협력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싸운다는 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동생 요리치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하며 소멸해 갔죠. 사이미는 이제 상인의 오니들을 전부 처리했으니 무장밖에 남지 않았다며 어서 가자고 했는데 이미 모두가 엄청나게 지친 상태, 무장이 코쿠시보보다 강하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사이미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었는데 무한성이 붕괴되고 저 멀리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 듯 보였기에 그쪽으로 뛰어가 봤죠. 그러자 그곳에는 이미 귀할대 주들이 모여 무장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다가와 사실 당신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었는데 원래 자신은 오랫동안 귀할대 당주인 우부야시키 가문과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당신들을 따라다니던 고양이로부터 당신들이 무한성에 빨려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귀할대에 알려 지원을 오도록 한 거라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주 입장에서도 오니를 극도로 싫어하는 주들에게 차마 자신이 오니와 교류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이미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하겠냐고 어이가 없어 했고 확실히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장을 퇴치하겠다며 전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다시 힘을 냈죠. 그렇게 모든 주들이 무장을 둘러싸아 공격을 했고 무장이 압도적인 재생력을 사용해 주들을 발라버리자 역시 우리가 한 수밖에 없다며 레이코 게냐 탄지로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 당장이라도 빈혈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또다시 무장에게 자신의 피를 뿌렸고 내입친 세계와 반점을 이용해 무장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그의 게냐 역시 혈기술 총으로 무장의 몸을 파괴하고 레이코는 폭혈로 무장의 재생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도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무장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는 없었고 무장은 촉수를 꺼내 게냐의 복부를 꿰뚫어버렸죠. 무장은 힘이 필요하다 해서 줬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어떻게 내 저주를 풀었는지 몰라도 다시는 내게 반항하지 못하게 다시 저주를 주입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게냐는 무장의 그 촉수를 이빨로 물었고 무장은 발악이라도 해버리는 거냐? 라며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 찌릿한 기분이 들었고 뭔가의 에너지가 게냐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게냐의 특이 체질의 침에는 바로 오니를 마비시키는 힘이 있었기에 지금껏 오니들을 아무 탈 없이 포식할 수 있었던 거였죠. 게냐는 이 힘이 무자에게도 통한다는 거 알아 계속해서 뜯어먹기 시작했고 게냐에게 뜯어먹힌 부분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모든 몸을 다 먹기에는 벅찬 상태 무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심장과 뇌만을 특정해서 먹는다면 무자는 그저 빈 껍데기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렇게 게냐는 무자의 뇌와 심장을 다 먹어치웠고 무자의 몸은 빈 껍데기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할대 주들은 드디어 무자를 해치운 것이냐고 기뻐했는데 그 순간 게냐의 몸 한쪽에서 무자의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게냐의 목에서 무자의 목소리가 나왔고 크크 내가 죽은 줄 알았느냐? 내 강력한 힘이 이 몸을 지배할지는 몰랐겠지?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 모습을 보고 덜덜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했는데 갑자기 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게냐의 목소리가 제기랄 이대로 가다간 무자 녀석에게 몸을 뺏기겠어. 사이미 형 지금 당장 내 목을 베어줘 라고 소리쳤죠. 사이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게냐는 지금 무자는 내 몸을 전부 잠식하기 전 나는 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으니 지금 목을 베면 무장과 함께 소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제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무장을 그냥 밖으로 꺼내라고 애원했는데 게냐는 이미 그럴 수 없다고 최우는 형의 손에 맞이하고 싶다고 나와 형이 함께 우리 가족들의 원수를 갚는 거라고 제발 배워달라고 했죠. 사이미는 또다시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죽이게 만든 거냐며 절망했고 게냐는 지금에 와서야 느낀 건데 아마 엄마도 형을 보고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빨리 나를 막아서 남은 게냐라도 살리라고 엄마는 형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 역시 레이코와 탄지로 그리고 형을 살리고 싶어서 이런 것이라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걸 알았기에 눈물과 절망의 바람에 호흡을 시원했고 그렇게 게냐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게냐 속에 있던 무자는 비명을 질렀고 저쪽에 놓여져 있던 무자의 몸이 재가 되어 소멸하는 게 보였습니다. 게냐는 항상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다정한 형이 정말 좋았다고 다음 생이 있다면 또다시 형의 동생이 되고 싶다고 그땐 형에게 되는 일 없이 언제나 행복한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며 몸이 소멸해갔죠. 사이미는 부서져가는 게냐의 몸을 붙잡고 형이 너무 미안하다고 꼭 다음 생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게냐는 그래
형은 내 몸까지 행복하게 즐겨야 하니까 아주 먼 훗날에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며 사라졌죠. 기살대 검사들은 부자를 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고 그저 사이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살대에서는 마지막의 희생으로 부자를 물리쳐준 시나즈가와 게냐를 기살대원으로 편입시킨 후 주로 승격시키며 그를 영웅으로서 기리게 되었죠. 그 후 사이미는 타마의 도움을 받아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었는데 네이코는 인간이 되자 사이미를 꼭 끌어안으며 사이미 오빠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네이코의 머리를 쓰다듬어줬고 우리 모두 게냐가 나눠준 목숨이니 게냐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에서 다소 허무한 느낌으로 죽는 게냐라는 인물을 좀 더 멋있고 임팩트 있게 대장시켜봤어요. 게냐 역시 원이가 된 상황이라 살리는 쪽보다 죽게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감동적인 느낌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